네, 2024년 6월 13일 이정훈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북 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씨는 11개 법률 위반으로, 아이고 나도 헷갈린다, 8개 사건에 연루돼서 4개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참 지저분한 잡범입니다. 왜 이재명 방북 사건은 추진됐는가? 이것과 똑같이 봐야 될 것이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입니다. 이재명의 방북 추진과 김정숙의 타지마할 방문에는 그 밑바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문재인의 대북 폭주입니다. 대북 폭주. 네, 문재인 씨가 2018년 4월달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해 9월달에 평양에 가서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하고 연설하면서 김정은을 만납니다. 그리고 백두산에 갔다 오죠. 이렇게 대북 폭주를 했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김정숙은 타지마할로 날아갈 수 있었고, 이재명은 쌍방울을 움직여서 북한으로 가려고 별짓을 다 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검찰이 이재명 씨를 추가 기소하자 이재명은 유튜브에다가 불법 사채, 도박, 주가 조작 전과자인 조폭 출신 부패 사업자, 이거는 쌍방울 게이트로 기소되어 있는 전 쌍방울 회장을 가리키는 용어죠. 부패 사업자. 부패 사업자와 짜고 800만 불을 북한에 줬다고 왜? 라는 제목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참 이재명 참 뻔뻔한 사람이죠. 그때 이북에다가 스마트팜이라는 게 뭡니까? 요즘 제가 클 때는, 제가 어릴 때는 장마가 끝나거나 장마 때쯤에 수박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수박이 달지가 않았어요. 참외도 그때 나왔습니다. 지금 수박 참외가 한참이죠. 다 온실에서 키우기 때문입니다. 근데 온실에 가보면은 흙에다가 키우는 데도 있지만 흙도 없고 그냥 물에다가 뿌리를 내리게 해서 수경 재배를 하는데, 온도 맞춰줘, 당분 넣어줘, 스마트팜으로 하죠. 그런 스마트팜을 이북에 지어주겠다고 추진했던 게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스마트팜을 짓기 위한 걸 하면서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니까 거기다 편승을 해서 쌍방울로 하여금 돈을 주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 게 쌍방울 게이트인데,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재명 씨는요, 자기가 경기도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평화부지사란 자리를 처음 만듭니다. 거기 뭐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이 남북관계 안보 문제는 중앙정부 사안이잖아요. 근데 경기도지사가 무슨 평화문제, 남북문제를 다룬다고 평화부지사를 만듭니까? 그래서 이화영을 앉혀놓고 북한하고 네트워크를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화영 씨가 그걸 하기 위해서 뭐 법인카드를 받아갖고 들락날락거리는 쌍방울을 이용해서 뭐 했고, 쌍방울 직원들은 돈을 만들어서 북한에 보내야 되니까 그거를 회사 자금에서 일괄해서 꺼내면은, 여러분 FIU라고 있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을 거래하시면요, 무조건 그 거래 사실이 FIU에 통보가 됩니다. FIU는 쭉 보죠. 그 중에서 물론 아마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잡아낼 겁니다. 뭔가 흐름이 이상한 거는 찝어갖고 경찰에 통보해주면 경찰이 조사를 해보고 또 이상하면 본격적인 수사를 합니다. 1,000만 원 이상 빼내면은 무조건 통보되고, 달러는 저는 $10,0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850만 원씩 뽑아내고, 달러도 뭐 9,000달러씩 이렇게 보내죠. 네. 쌍방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 회사 돈을 쪼개서 꺼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그 돈을 들고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그 돈을 갖고 북경으로 갑니다. 그럼 북경 공항에 내렸으면 돈은 전달하고 거기서 좀 뭐 좀 사 먹고 여행도 하고 하룻밤 자고 올 수도 있는데 바로 비행기 타고 돌아왔어요. 왜? 혹시 돈 사고 날까봐 쌍방울이 그렇게 모아서 $800만 이북에 주죠. 증거를 안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진 겁니다. 이화영의 인물은 북한과의 네트워크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왜 드라이브가 걸리는가 하면은 문재인 씨가
2017년 대통령이 됐을 때 북한이 굉장히 공포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똥풍선을 보냈지만 그때는 화성 15, 화성 16, 하여간 ICBM을 연속으로 쏘면서 전쟁 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그때 RD-250 엔진을 갖고 백두산 발동기를 막 만들 때라서 열심히 쏴댔죠. 그래서 그때는 문재인 씨가요, 반미 코드를 내세웠지만 그때는 친미로 갔습니다. 트럼프한테 매달렸어요. 2018년에 2월 달에 평창올림픽이 열려야 되는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상당히 긴장을 했었죠. 근데 2018년이 딱 되니까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남북관계를 잘할 수 있다라고 신호를 딱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 유화 제스처를 보내다가 자기 전용기에다가 김여정이를 태워서 인천으로 보내죠. 그 김여정이가 KTX 타고 평창에 와서 문재인을 만나고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그 다음날 다시 문재인을 만나서 내가 김정은의 특사요 하면서 평양 오십시오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해 4월 달에 판문점에서 김정은하고 문재인의 회담이 열립니다. 이것 때문에 문재인의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았죠. 그리고 그 편으로 그 틈을 이용해서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박근혜 세력을 비롯한 보수 세력을 마구 날려버렸죠. 인기가 있으니까 적폐청산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자기는 9월 달에 평양에 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번에 윤 정부에서 정지시킨 9.19 군사합의를 하고 그 다음날은 김정숙과 같이 김정은 이설주 부부와 같이 백두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죠. 백두산 갔을 때 김정숙 여사가 호호하하 얼마나 좋아했는지 다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불과 한 달 만인가? 한 달이 안 된 상태에서 한 달 조금 지났겠구나. 11월 초니까 김정숙 씨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타지마할로 갔던 겁니다. 9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의 여파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때 공짜로 저는 백두산 여러 번 가봤는데 자 중국 쪽으로 올라갔지 이북 쪽에서 못 가봤는데 이북 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김정숙 씨는 경험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대접받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호하하하 그러면서 북한에 가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인도 총리를 초청했었어요. 국빈 초청. 거기에 대한 답례로 인도가 국빈 초청했을 때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니까 문재인 김정숙 부부가 7월 달인가 인도에 갔었죠. 그때 타지마할을 못 보고 돌아옵니다. 그걸 굉장히 보고 싶었다고 김정숙 씨가 얘기했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북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즐거운 여행 그 기분으로 김정숙 씨는 타지마할을 가는 겁니다.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뽑아가지고 참 건방진 행동을 했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포스트 문재인을 놓이는 이재명은 문재인한테 배제당하죠. 문재인은 이북에 갈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북 가려고 이북 갔다 와야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화영 통해서 이화영은 쌍방울 통해서 열심히 돈질했던 게 쌍방울 게이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와서는 그때 북한에 돈을 준 거는 뇌물이다라고 검찰이 보고 기소한다고 하니까 검찰이 창작을 참 못한다. 뭐 소설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윤건영이나 누군가요? 당시 김정숙 씨와 같이 인도에 갔던 도종환 당시 문화부 장관은 뭐 어쩌고저쩌고 주장하는데 그때는 참 들떠서 갔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살리기 위해서 딴소리 하는 거고. 자, 지금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재명 방북은 추진된 게 사실이고요. 돈도 준 것도 맞고요. 쌍방울이 대납을 한 것도 맞고요. 이제 와서는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화영을 왜 부지사란 자리를 만들어서 앉혔고 모든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은 대북 폭주가 두 사건을 불렀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미스는 자기를 검찰총장 만들어준 게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전임 대통령을 구속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문재인은 손댈 수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다 보니까 문재인 그늘 밑에서 이재명이고 뭐고 다 살아갖고 빡빡거리면서 기어코 총선에서 승리해버린 겁니다. 송양지인이라 그러죠. 송양이라는 사람이 뭐 사람은 점잖게 대해야 한다 하다가 나중에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배려 때문에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기를 도왔던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성했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특활비 그것도 뭐 문제도 아닌데 그걸로 날려버리고 쫙 검찰을 지배해가면서 과거사에 만들어서 검찰, 국정원, 군 다 뒤지면서 다 무력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적폐청 계산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높은 인기를 누렸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안 하고 문재인을 봐주다 보니까 이재명까지 살아갖고 지금 도대체 정과 사범이 정치를 하는 것도 웃기는 데다가 11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 야당 대표로 있는 희한한, 그리고도 뻔뻔하게 검찰 기소하니까 뭐 창작이다, 뭐 소설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의 대북 폭주가 이재명의 방북을 부추겼다. 김정숙의 타지마을 방문을 조장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참 검사 출신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그 더러운 점들, 문재인이 쌓아놓은 똥을 치우라고 뽑아줬는데 그걸 안 치웠기 때문에 이 모양이 이 꼴이 된 겁니다. 이제 이재명 문제는 정치적으로 너무 커져갖고 자칫하게 되면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 소재가 돼버렸어요. 이제 힘겹게 밀어내는 싸움에 들어갔는데 그나마 이원석 검찰총장이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이제 법원에서 하나씩 판결이 나오니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법원 이번에 수원지법의 판사가 판결해 줬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이거는 그 전에 이재명 다른 사건을 서강대학교 나온 판사는 총선 전에 자기가 판결을 해야 되는데 계속 연기하다가 사표 쓰고 도망갔죠. 그런 판사와 이번에 수원지법 판사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런 비겁한 판사들, 또 유약했던 윤석열 대통령, 이런 것들이 모이면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큰 악화 속에 참 이상한 무리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흔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들이 그때 그렇게 날뛰었던 거는 문재인의 대북 폭주가 바탕이 됐던 겁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이재명 추가 기소를 보시면요, 야, 참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